네,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제가 감히 후배라고 하기는 좀 나이 있으신 분들이 계셔가지고 아무튼 축하드리고요. 자, 이제 부동산 등기는요, 사실 1차, 2차 하셔갖고 친숙한 것 같아도 이제 수험적으로만 공부하셨잖아요. 예, 실무적으로는 공부하신 적이 없기 때문에 실무와 관련해서 제가 말씀드릴 건데 어떻게 상담을 하는지, 그 다음에 등기 신청서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뭐 손으로 쓰는 서면 신청도 있지만 나중에 이제 등록을 하시게 되면 다 이폼 신청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폼 신청은 전제 조건이 다 컴퓨터가 앞에 있어야 되는데 저희가 컴퓨터가 없어서 등기 신청서와 관련해서는 말씀을 제가 못 드리겠고 각종 서면에 대해서 제가 뭐 경험담이라든가 그다음에 상담의 스킬 같은 거 의뢰인한테서 뭐 어떤 서류를 받아야 되는지 뭐 이런 식으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페이지 가보죠. 제가 좀 말이 빨라요. 예, 수험 강의 하다 보니까 맨날 진도에 짓눌려가지고 네, 말이 빠른 걸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저희가 상담을 하게 되면요, 의뢰인들이 제일 먼저 하시는 게 뭐냐면 전화가 오잖아요. 아니면은 주변에 오게 되면 제일 먼저 뭐라 하냐면 매매 금액을 얘기하면서 비용 좀 뽑아봐 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매매 금액이 3억인데 만약에 이거 소유권 예전 등기 신청하면 얼마야?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저희가 이게 뭐 라면 한 봉지 파는 것도 아니고 뭐 조그만 공산품을 파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금액이 다 틀려요. 지역마다 틀리기도 하지만 아니 또 뭐 여러 가지 공시지가로 해서 또 틀리기도 합니다. 거기 1점에 보시면 만일에 부동산 등기 신청과 관련해서 상담이 들어오게 되면요. 일단 소재지부터 먼저 파악을 하셔야 돼요. 그 말은요. 여러분들이 출장을 어디로 가는지가 굉장히 큰 관건이기 때문에 서울에서 하게 되면은 괜찮아요. 근데 지방에 갈 수도 있죠. 법무사는 전국구잖아요. 예, 전국구잖아요. 여러분들이 어느 날 갑자기 서울에 있는 의뢰인을 만났는데 내가 사실은 말이야 제주도에 땅이 있어 이러면요. 제주도로 출장을 가셔야 되는 거예요. 예, 아버님이 저기 전라도 어디 남원에 계시는데 돌아가셨다 그러면요. 여러분 남원으로 가셔야 되는 겁니다. 일단 소재지를 빨리 파악을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보시면 등기 목적을 파악을 해야 되는데 이게 근저당이냐 아니면 소유권 이전 중에서도 매매인 건지 증여인 건지 교환인 건지 그 다음에 아니면 재산 분할인 건지 이걸 확실하게 등기 목적하고 원인을 물어보셔야 됩니다. 상속에도 두 가지가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미리 물어보셔야 돼요. 세 번째 보시면 당사자를 확인하는데 문제는 이제 외국인이나 재외국민이 나오게 되면 이게 복잡하죠. 법인 아닌 사단, 재단이 나오게 되면 그냥 쭉 불러주는 게 아니라 이 서류가 완비될 때까지 그분들하고 계속적으로 전화를 해야 돼요. 외국인이나 재외국민 같은 경우는 이제 한국에 들어오신 분들은 미처 이제 서류 못 갖고 오게 되면 국내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저희가 미리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만일에 외국인이나 재외국민이 외국에 있다면요. 그분들하고는 뭘 해야 되겠어요? 이메일로 주거니 받거니 서류 스캔 떠가지고 보내주세요. 핸드폰에 사진 찍어서 저한테 전송해주세요. 그래서 이 외국인이나 재외국민이 나오게 되면요. 굉장히 오래 시간이 걸려요. 그래서 저희도 좀 서류가 미비하게 되면 너무 오랫동안 걸리기 때문에 흔히 말해서 스탠바이 시간이 굉장히 많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여기 제가 당사자 확인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만일에 지목이 전답 과수원, 즉 농취증 사안이 발생한다거나 토지 거래 허가 구역이다 이러면요. 거기에 또 스탠바이 시간이 굉장히 걸립니다.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은 실질적으로 의뢰인들이 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하시는 거예요. 농지 취득 자격 증명 나중에 배우시겠지만 이게 서울에서 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 농지가 있는 곳에 가서 지자체에서 이게 발급받아야 되는데 저희가 신청하는 즉시 얘네가 나오지 않습니다. 길게는 열흘, 짧게는 며칠 만에 오는데 여기 과정도 있어요. 토지 거래 허가도 신청한다고 바로 나오지 않아요. 그러면 단순하게 매매해서 서울에서 이게 부동산을 이제 매매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 넘겨주는 거랑 지방에 있는 땅에 대해서 농지인지 토지거래 허가 구역인지에 대해서 이게요. 저희가 출장을 여러 번 가게 되면요. 비용도 거기에 맞춰서 청구를 해야 되겠죠. 예, 그래서 여러 가지가 있고 여러분들이 또 부동산 등기만 하는 게 아니라 개인적으로 송달도 해야 되고 송무도 있고 또 뭐 다른 상업 등기도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스케줄 관리 면에서도 미리 소재지를 빨리 파악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자 위에 것을 확인하는 것을 구두보다는 서면으로 받으셔야 돼요. 말로 해갖고 몇 번지라고 했는데 알고 봤더니 그 번지가 아닐 수도 있어요. 대충 몇 번지일 텐데요. 아니에요. 예, 절대로 아닙니다. 그래서 꼭 뭐 계약서가 있다거나 집에 무슨 서류 있거나 뭐 재산세 낸 거 있으면 저기 주소가 있을 거죠.
예, 그런 거 주소를 확실하게 받아서 대장도 한번 떼어보고 예, 등기필 정보도 등기사항 증명서 같은 것도 다 떼어보셔야 돼요. 떼어보고 난 다음에 뭐가 이렇게 바꿔서 흔히 말해서 또 이 등기를 신청하기 전에 또 다른 등기를 신청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는지도 다 체크를 하셔야 돼요. 저희가 그 사람이 소유권 이전 등기만 한다고 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만 할 생각하시면 절대로 안 돼요. 그래서 전후 상황을 봐서 이거 말고 선행적으로 해야 되는 등기 신청이 있는 건지 동시에 신청해야 되는 것이 있는지 이런 것도 다 확인을 해야 완벽해지는 겁니다. 예, 제가 강의할 때 부동산 등기할 때 뭐 선행적으로 선말소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여러분들이 사전 작업을 하기 위한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4번 해보시게 되면 의뢰인들이 제일 궁금해하는 게 비용이에요. 그래 내가 그래 서류 그렇다 쳐. 뭐 한데 그래서 돈이 얼만데? 이게 제일 물어보는데 조심하실 게 뭐냐면 비용을 너무 구체적으로 알려주시면 안 돼요. 대략 약 얼마인 것 같다. 왜냐면요 이분들이 굉장히 영악하세요. 로쇼핑을 하라든지. 어디서 그렇죠. 우리 저 왜 그러잖아요. 물건 흥정할 때 저기서 얼마 하던데 왜 당신은 비싸게 받습니까? 뭐 하는 거예요? 그만큼 가격을 쳐달라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대략적으로 말씀해 주셔야지 구체적으로 채권은 얼마고요, 취득세는 얼마고요, 막 이렇게 얘기하게 되면요, 이 사람들이 다른 데 가서 봅니다. 그 내 계산서를 가지고 어디로 가는 거예요? 다른 사무실 가서 거기서 흥정하고 그쪽으로 수임해 버린대요. 그래서 이 노하우예요. 대략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돼요. 국민주택 채권 매입 같은 경우는 주식하고 똑같습니다. 주식이 매일 이렇게 등락을 왔다 갔다 하듯이 이 국민주택 채권 매입 같은 경우도요. 그날따라 이게 매일매일 할인율이 틀려요. 그래서 지금은 이만큼 될 수 있으나 뭐 오늘 만일에 1점 몇이다 그러면 내일은 3점 몇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채권 매입과 관련해서는 약간 주식과 같은 개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계산서 뽑아줬을 때 가격하고 여러분들이 직접 국민주택 채권을 매입할 가격이 틀려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 주머니 틀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불려주시고 만일에 저희가 세금 계산을 취득세랑 뭐 등록면허세를 적산했는데 지방교육세도 계산을 했는데 마침 신고를 해보니까 우리가 계산한 것보다 더 많이 나오거나 그럼 이제 문제가 발생합니다. 만일에 제가 뭐 취득세를 한 1,800 불렀다고 쳐요. 1,800 받아서 취득세 한 1,800 나올 것 같아요 얘기했는데 저희가 1,700 받으면요. 그 여러분의 노하우예요. 제가 알고 봤더니 감면 사유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찾아서 감면해돼서 요만큼 나왔습니다. 그 반환해 주시면 되는데 1,800이라고 불렀는데 여기 지자체 갔더니 1,900 나오면요. 죄송합니다. 생각지도 않게 100만 원이 더 나왔으면요. 의뢰인들 뭐라고 하냐면 저희를 신뢰하지 않습니다. 예. 이런 걸 틀리시고 그러십니까? 전문가시라면서요. 예, 그래서 차라리 둘이 뭉실해서 계산을 하시면 돼요. 저희가 그 취득세 같은 경우는 사이트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손가락으로 의뢰인 왔는데 계산기 두들기면서 자 몇 프로 몇 프로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예, 요즘에 제가 알아봤더니 나중에 그러니까 법무사를 하시게 되면 전산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래서 뭐 코로라든가 아니면 법무월든가 뭐 어디 사이트가 있거든요. 이게 회계 전산 뭐 비슷한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금액을 알아봤더니 지금 한 6만 얼마까지 내려왔다고 하더라고요. 그 말은 이제 매달 6만 얼마면 여러분들이 거기서 물어볼 수도 있고 서식도 다운받을 수 있고 그다음 비용 그날 제가 저보고 물어보시면 소유권 이전 등기 얼마인가요? 공시지가 얼마고요? 매매가 얼마고요? 이거 저 바로 계산 못해요. 거기다 딱 입력하면 다 나오거든요. 그런 식으로 해갖고 그냥 차라리 돈 들이셔가지고 그 의뢰인 앞에서 계산기 뚫기면서 이렇게 해갖고 오탄 내지 마시고 계산 잘못해갖고 망신 나가지 마시고 잠깐 계시라고 해서 전산으로 빨리빨리 계산해서 깨끗한 용지에 출력된 것을 이렇게 보여주시는 게 믿음이 더 가니까 프로그램 광고하는 것 같지만 절대로 제 광고하는 거 아니에요. 일해보니까 그래요. 그렇게 일을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2점 가시게 되면 이제 등기 목적도 문제지만 이제 계약을 원인으로 이제 등기를 신청하게 오게 되면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말로는 못 믿어요. 계약서를 분명히 받으셔야 됩니다. 팩스도 좋고요. 요즘에 핸드폰으로 사진 받잖아요. 핸드폰으로 찍어 봐봐라. 그러게 되면 이제 각종 계약서 안에 특약도 있고 매매 금액이 언제고 잔금 기일이 어디고 공인중개사 사무실도 나오고 다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관련해서 뭐 잔금 지급일자를 확인하는 방법, 특약이 뭐가 있는지, 그 다음에 부동산 소재지 다 나오고요. 매매 금액 다 나오기 때문에 요거 가지고 하시는 게 제일 빨라요. 그거 갖고 해야지 뭐 매매 금액이 얼마고 주소는 어디고 이거 믿으시면 절대로 안 돼요.
그러니까 저희 그 모든 책임은 저희가 지기 때문에 의뢰인한테 왜 그때 그렇게 불려주셨어요? 이렇게 안 통합니다. 그냥 요즘에 좋으니까 핸드폰으로 잘 찍어서 저한테 보내시면 여러분들이 보시고 계산기 두드리시면 되겠죠. 두 번째 보시면 자, 매매 계약서나 뭐 아무 각종 뭐 근저당 설정 계약서 받았어야 그럼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냐면 등기사항 증명서를 떼보셔야 돼요. 거기 보시면 어디서 떼보래요? 인터넷 등기소 보이시죠? 인터넷 등기소를 가셔서 부동산 등기사항 증명서 열람을 하시면 돼요. 열람하고 발급은 틀리죠? 예, 열람은 700원, 발급은 1000원. 저희가 그 나중에 사건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나 당신이랑 등기 신청할게. 내가 너한테 등기 신청 의뢰하겠어. 그래서 등기사항 열심히 열람해놨더니 딴 데 가면 700원이 날라간 거예요. 아예 뭐 700원 정도 가지고 이러는데 그게 한두 명이 모이면요. 제 핸드폰 값이 장난 아니게 나오더라고요. 대부분 핸드폰 결제로 해갖고 다 이제 제가 하는데 한두 명만 나타나도 굉장히 금액이 큽니다. 그래서 그런 거 잘 하셔서 열람을 해서 출력을 하시고 그 다음에 3번에 보시면 정부 24시라고 하기도 하고요. 민원 24시라고 하셔도 돼요. 민원 24시에 가시면은 예, 거기서 이제 대장 등본 같은 거 뗄 수 있어요. 토지 대장, 건축물 대장, 뭐 이게 집합 건축물 대장 다 뗄 수 있거든요. 거기 가든가 아니면 공시지가 알림이도 봐셔야 돼요. 이 정부 24시는요 대장 같은 걸 떼시는 거예요. 토지 대장, 건축물 대장, 집합 건축물 대장 이런 걸 떼시는 거고 공시지가 알림이는 왜 하냐면요. 공시지가 알림이 빼셔가지고 이 공시지가는 왜 저희가 알려고 하냐면 이거 국민주택채권 매입액을 계산하기 위해서 공시지가를 알아야 돼요. 예, 그래서 공시지가 알림이 가가지고 거기에 나오는 번지랑 딱 치면요. 예, 현재 공시지가가 얼마다 이렇게 나오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집합 건물이라든가 이런 거는 쉬운데요. 개인 주택이라든가 근린생활시설이 뭔지 아시죠? 사무실하고 주택하고 같이 있는 거. 예, 그런 것들이 있어요. 1층에는 점포, 1층에는 슈퍼마켓, 2층에는 주택 이런 경우 있잖아요. 그런 거는 이제 가격 처기가 힘들어서 그냥 저희가 지자체에다가 전화를 해요. 어디 어디 몇 변지 저희가 매매할 건데요. 공시지가 얼마입니까? 하면요. 거기서 아주 친절하게 알려줘요. 괜히 거기 좀 의심스럽다 그러면 무조건 지자체에다가 전화하시면 돼요. 지자체에다가 민원 전화하시면 저기 공시지가 좀 알고 싶어서 하는데요. 연결 좀 해주세요. 하면 담당 부서에 바로 연결해 주니까 담당 부서에다가 번지 부르고 딱 하면 공시지가 얼마 해서 건물값 얼마, 토지값 얼마 뭐 이런 거 다 불러주니까 받아 적으셔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게 법무월드나 코로나 이런 데다가 거기다가 입력해갖고 계산을 비용을 뽑아내시면 되겠습니다. 그 네 번째 보시면 대략적인 비용을 계산해서 의뢰인에게 알려주는데 등록면허세, 취득세 뭐 이런 거를 거기다 알려주시면 돼요. 그러고 난 다음에 뭐 이제 계좌번호도 갖다 주시는데 그거 하시고 난 다음에 모든 그 스탠바이는 잔금 지급일을 기준으로 하시면 되겠고 웬만한 것은 근저당이나 뭐 이런 부분은 이제 대부분 직접 오시는 분들도 많아요. 요즘에는 은행은 근저당 설정 저희한테 안 맡기거든요. 그럼 의뢰인들이 채무자, 설정자, 그 다음에 근저당권자가 와서 사무실로 들어와서 근저당 설정 계약서를 사무실에서 작성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는 절차를 밟으시면 되겠고 만일에 증여잖아요. 증여 계약을 원인으로 해서 소유권 하고 싶은데 증여자가 여러분 사무실에 안 오시게 되면요. 증거를 남기셔야죠. 예. 증여자의 의사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증여계약서는 저희 사무실에서 작성을 할 거니까 그래서 증여자하고 직접 통화를 하시던가 요즘에는 화상통화 있죠. 만일에 증여자하고 통화를 하시게 되면 분명히 녹음을 뜨셔야 돼요. 예. 나는 판 적이 없다. 이러면 나중에 오리발 내게 되면 곤란하게 되니까 예. 수중자한테 전화번호 받으셔가지고요. 예. 수중자가 전화번호 알 거 아니에요. 정여자. 뭐 아버지가 나한테 넘겨준대군요. 아들이 와갖고 아버지 전화번호 알려주겠죠. 그럼 아버지하고 통화해갖고 이걸 녹음을 뜨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함하고요. 그 다음에 주민등록번호 말씀해 주시고요. 넘겨줄 의사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그래서 당사자가 말씀하신 걸 그대로 녹음 떴다가 그거를 요즘에는 그 컴퓨터에 싣는 방법이 있어요. 녹음 파일 따로 이렇게 파일을 만드셔갖고 나중에 모아두셔야 돼요. 이게 증여는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넘겨주는 사람 의사가 제일 중요한데 받는 사람 의사가 그닥 중요한 거 아니에요. 실무적으로는. 넘겨주는 의사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제3자가 증여자인 것처럼 이거 작당을 하게 되면 저희는 이거 방법이 없어요.
그 증여자의 인감증명이나 증여자의 그 등기필 정보는 굉장히 쉽게 이게 이게 취득을 하거나 획득할 수 있잖아요. 수증자가 같이 살다 보면.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당사자를 반드시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것과 관련해서도 좀 조심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뭐든지 등기하는데요. 와, 그게 너무 신난다. 왜 2차에서 답안지에 아는 문제 나오니까 신난다 막 썼다가 떨어지는 거랑 똑같을 거예요. 아우, 간만에 좀 돈 좀 벌어볼까 하다가 패가 망신하는 수가 있으니까 조심하시면 돼요. 그래서 조금 여유를 가지고 처음에 한두 번 하다 보면 나중엔 괜찮으니까 한 3, 4개월은 이제 열심히 연습하시고 똑같은 등기 신청서 또 보시고 매매계약서 또 보시고 하다 보면 익숙해져요. 3번에 볼까요? 상속을 근거로 해서 등기를 신청하겠다고 연락이 옵니다. 상속에는요, 증여도 그렇고 마찬가지고 매매를 하게 되면 세금이 두 개가 튀죠. 매매하게 되면 세금이 몇 가지가 나와요? 취득하는 사람은 취득세고요. 넘겨주는 사람은 양도소득세 나오죠. 증여는요. 증여받는 사람은 취득세를 내는 거고 증여해주는 사람은요. 증여세가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상속은요. 받는 사람은 상속인은 취득세. 돌아가신 분이 못 내니까 상속인들이 뭐 내요? 상속세 내잖아요. 이거 안내해 주셔야 돼요. 예, 우리는 취득세만 알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그 매도인한테도 나중에 양도소득세 꼭 신고하세요. 증여하는 사람에 증여세 꼭 신고하세요. 예, 그 다음에 상속하신 분들 그 취득세만 생각하지 마시고 세무서 가셔가지고 상속세도 꼭 신고하셔가지고 납부하셔야 됩니다 하고 안내를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게 법무사가 욕먹는 경우가 많아요. 아니 니네가 전문가인데 이거 당연한 거 아닌가? 저희 입장에서는 당연하지 않은데 의뢰인 입장에서는 굉장히 당연하게 생각을 해서 그런 부분들을 조심해서 안내를 해주셔야 돼요. 완벽하게 끝까지 마무리를 지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동그라미 1번에 보시면 부동산 소재지 확인할 것 이런 표현 나오죠. 부동산 소재지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래서 법정 상속으로 나눌 건지 상속 협의로 협의 분할할 건지 협의 분할이 편할까요? 법정 상속이 편할까요? 법정 상속이 제일 편해요. 인감을 받을 필요가 없잖아요. 협의 분할은 뭐예요? 상속인 10명이면 10명 인감을 다 받아야 돼요. 인감만 받나요? 인감 증명서 챙겨야 되죠. 한 자리에 못 모이니까 어떻게 해요? 10명이면 10장을 싹 다 말하고 한 명씩 다 보내던가 한 자리에서 다 먹게끔 뭐 2명, 3명 이렇게 먹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법정 상속을 제일 원하는데 때로는 협의 분할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하고 세 번째 상속 등기가 나오게 되면 처음부터 비용 불러주시면 안 돼요. 봤더니 그래 상속 등기 몇 명인데 한데 아니라 몇 명인데가 아니라요. 이 재적등본이라고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다 떼보면요. 생각지도 않았던 일들이 막 터져요. 어머니인데 생모가 아니라 두 번째 어머니한테 이게 올라가 있는 경우도 있고요. 상속인 중에 개명이 됐는데 이게 전혀 반영이 안 돼 있는 경우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사건들이 막 터집니다. 그래서 일단 상속 등기를 받게 되면요. 비용 먼저 불러주지 마시고 저 순서대로 세 번째 뭐예요? 일단 상속 증명서면 다 가져와봐. 피상속인 뭐 내야 돼요? 기가 친지죠.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친양자 입양관계증명서, 재적등본인데 재적등본은 언제 돌아가실 때요? 재적등본만 달랑내는 거는 2007년 12월 31일 이전까지 돌아가신 분들은 재적등본 하나면 돼요. 근데 2008년 1월 1일부터는요. 기가 친제가 다 나와야 되는데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 재적등본이 하나가 아니에요. 재적등본은요. 제가 여기 문장에서 나중에 만나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재적등본은요. 실무적으로 제가 어디까지 때문에 한 사람한테 4개를 떼봤어요. 4개. 원 재적등본 뭐 이래갖고 이 재적등본은 이렇게 보시면 돼요. 출생부터 사망 시점까지 싹 다. 그러면 출생 시절에는 누구 밑에가 있는 거예요? 부모님 밑에 있었죠. 아버지 밑에. 그러니까 아버지 이걸 원재덕이라고 하거든요. 아버지. 아버지 돌아가신 분 아버지예요. 아버지 것 떼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이 분가에서 나와서 본인이 가지고 있는 또 재적등본 있죠. 본인 재적등본. 이 본인 재적등본도 한 개만 있는 게 아니라 이거 저희가 전산으로 되는 신점이 있었죠. 수기를 막 작성하다가 전산으로 돌아가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런 경우에서 기본적으로 제가 4개까지 가봤어요. 어머니가 제가 수업 시간에 말씀드릴 거예요. 할머님이 돌아가셨어요. 할머님이 돌아가셔서 상속등기를 했는데 할머님은 태어나시면 어디부터 들어가는 거예요? 아버지.
예, 친정 아버지 밑에 가 있었죠. 친정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나면 아직 결혼 안 했으면요. 큰 오빠한테 가 있거든요. 친정 아버지, 큰 오빠, 결혼하면요. 남편. 남편이 먼저 사망하면 아들. 그래서 할머니가 친정 아버지, 큰 오빠, 남편, 아들 밑에까지 있어요. 4개를 제가 떼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재적등본이 오게 되면 꼭 날짜를 확인하셔서 출생부터 사망 직전까지 이 모든 과정에 요거요. 예. 요게 중요해요. 3개가 될 수도 있고 2개가 될 기본 2개겠죠. 기본 2개. 예. 2개, 3개, 4개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그 끊임이 끊기지 않는 선에서 흔히 말해서 뭐 1991년부터 1998년까지 있으면요. 98년부터 요까지 이렇게 넘어오는 이 연결고리가 계속적으로 연결이 돼야 됩니다. 그 말은 뭐예요? 계속적으로 이 동일성을 가지고 계속 얘기할 겁니다. 그래서 여기 분명히 연결이 안 되는 시점이 있어요. 예전에 이제 수기로 작업했다가 전산하면서 누락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나중에 제가 서류 보이실 건데, 그러면 여러분이 뭐냐면 부동산 등기법에서 배우신 거 있을 거예요. 동일인 증명서면. 네. 이 사람이 중간에 끊긴 건 맞아요. 그러나 그 사람이 맞습니다. 동일인 증명서면 누가 작성해요? 누가 만들어요? 누가 동일인 증명? 이거 사실 동일인 증명서면이 제가 말씀드린 보증이라고 말씀드렸죠. 예, 공무원 되게 좋아요. 그래서 공무원 호서 일가 친척 중에 공무원 있으면 공무원들이 또는 공무원이 없으면 누구예요? 법무사 보고 보증을 쓰라고 해요. 예, 여러분들이 거기에 대해서 비용을 받아야 되겠죠. 예, 그래서 상속이 나오게 되면 덜컥 금액을 빨리 불려주시면 안 됩니다. 일단 서류부터 먼저 검토하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피상속인, 상속인 딱 하고 지분 계산해줘야 되고요. 지분 계산에 따라서 채권 매입하고 여러 가지가 엉키기 때문에 땅땡이는 조금 해도요. 상속인이 10명 되면요. 이거 대박 사건이에요. 예. 할 일 진짜 많아요. 서류가 막 이만큼씩 들어갈 때도 있어요. 등기 신청. 근데 저희가 등기는 딱 한 칸이잖아요. 예, 한 줄 딱 들어가잖아요. 그 모든 과정들이 다 있으니까 상속 등기가 오면 바로 비용을 절대로 불러주시면 안 돼요. 예. 그리고 또 하나 더. 여기는 안 썼는데요. 상속 사건이 나오게 되면요. 일단 먼저 우리 상속 등기를 하게 되면 상속인들이 상속 등기하게 되면 이거 어떻게 돼요? 단순 승인이 돼서 이거 빼도 박도 못 하거든요. 그쵸? 상속인들은 아버지 재산이 나왔네? 상속 등기했습니다. 이거 나중에 빼도 박도 못해요. 단순 승인되기 때문에. 그래서 의뢰인이 오시게 되면 상속 등기가 중요한 게 아니다. 뭐부터 하고 그래요? 상속인 재산 조회라는 시스템이 있어요. 그 제도가 있어요. 그 말은 뭐예요? 아버지 재산이 이것만 있는 건 아닐 거야. 다른 것도 있을 수 있으니까 한번 조사해봐. 채무가 받은 것보다 더 많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상속인 재산 조회를 하셔야 돼요. 그걸 미리 언급을 꼭 해주세요. 이게 나중에 이거 안 하게 되면 뭐냐면 특별 한정 승인 상황이 발생하게 되면 여러분들도 걸고 넘어질 수 있어요. 그쵸? 의뢰인 입장에서는 그냥 그래 내가 법무사한테 돈 줬으니까 믿고 넘어갔는데 아니 법무사가 돼갖고 이거 하나 얘기 안 해줘? 그러면요. 여러분들이 발목 잡히면 다 토해내는 건 둘째치고 받은 거 토해내는 건 억울하지 않은데요. 예, 받지 않은 것까지 빚을 제가 덤등기로 쓸 수 있으니까 상속 등기가 오게 되면 혹시 모르니 상속 재산 조회해 보시고요. 금융기관 가게 되면 피상속인의 금융 거래가 싹 다 조회가 돼요. 그래서 주식 투자 어디다가 증권 주식을 사놨는지 어디다가 나 몰래 차를 외제차를 끌고 다녔는지 그것도 다 알고 있어요. 재산세 나중에 이제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를 떼보시면요. 그 여러분들 나중에 개인적으로 한번 떼보세요.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딱 떼보면요. 여러분들 명의로 돼 있는 자동차, 부동산 싹 다 나옵니다. 예, 그러면은 아버님이 돌아가셨다. 아버님 거 떼보면요. 아버님이 나 몰래 저 지방에 어디에 땅을 사놨는지 이걸 다 알 수 있어요. 예, 다 찾아져요. 그러니까 그런 걸 미리 상담하면서 얘기해 보시고 모르겠는데요. 그러면 그거부터 끝내고 난 다음에 상속 등기 그 다음에 오시면 됩니다. 상속인들이 상속 등기 왜 하려고 하는 걸까요? 왜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이거 상속 등기 받고 나서 뭘 빨리 팔아치우려고 돈으로 챙기려고 하는 거잖아요. 예, 그게 목적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잘 끝나면 좋은데 안 끝나게 되면 이 상속 등기가 또 뭐가 나오냐면 상속인들이 안 해준다 그러면 상속재산 분할 심판까지 들어갈 수도 있어요. 상속재산 분할 심판 들어가면 상속인끼리 싸우는 거 아시죠? 예, 공유물 분할 심판이랑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한정승인 터지거나 이러면 특별대리인 우리 미성년자가 배우셨죠? 예, 미성년자 배우셨잖아요. 미성년자하고 친권자가 공동상속인 상황이면 뭐 해야 돼요? 엄마한테 싹 다 줬다. 그럼 뭐예요? 특별대리인 선임 심판 청구를 하고 선임이 되고 난 다음에 등기를 해야 되는 상황이 오니까 예, 일단 상속증명 싹 다 받아보고 협의할 거냐, 법정할 거냐, 예, 그리고 아버지가 재산이 많은 건지 아니면 채무가 많은지 확인하셨냐, 이거 다 단계별로 내려가셔야 돼요. 상속등기가 왔으니까 아이쿠나 좋다고 하시면 절대로 안 돼요. 예, 돈 몇 푼 안 받고 저희가 오히려 손해배상을 당하는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단계별로 내려가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 많이 안 드렸지만 거기 안에 다 그런 식으로 상담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게 되면은 저희가 뭐예요? 상속 등기만 하는 게 아니라 특별대리인 선임 심판 청구도 할 수가 있고요. 그렇죠? 한정 승인 상속 포기도 할 수 있겠죠? 그 다음 또 뭐 할 수도 있어요? 상속재산 예, 분할 심판 청구도 할 수 있는 상황이 오시고 때로는요. 친생자 관계 부존재 확인의 소, 친생자 관계 확인의 소 이런 것들도 여기에 싹 다 들어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 가사소송을 이번에 실무에 안 깔았는데 여기하고 다 관계에서 있으니까 하나 말해서 상속등기 하나 가지고 끌어올 수 있는 예, 건수가 의외로 많다. 예, 의외로 많으니까 이 알맹이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왔다고 오케이 하시면 안 돼요. 우리 민법에서 배웠던 거, 등기법에서 배웠던 거 모든 것을 총동원해서 여기다가 쏟아 넣으시고 건수가 여러 개라는 거. 그 매매 계약 해봤자 사건 몇 개 나와요? 등기 아니면 판결이에요. 예. 등기, 판결 받아서 넘어오는 거. 이거 두 개밖에 안 나오는데 이 쌍속 같은 경우는 진짜 알맹이가 많으니까 예, 요거 한 걸음 한 걸음 걸을 때마다 조심조심 단계별로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3번요. 상속증명서 옆에 보시면 가로에 뭐 있어요? 주민등록증 4번. 돌아가신 분 주민등록증 4번이란 말이 아니에요. 상속인들 그 주민등록증 4번은 미리 받아두시는 게 좋겠어요. 예, 저희가 업무를 해보다 보면 제가 아까 쉬는 시간에 뭐 앞에서 잠깐 개별적으로 말씀드리긴 했지만 그 법무사님 중에 의뢰인들한테 뭐 이거 서류 저거 서류 해주면 의뢰인들 되게 귀찮아요. 예. 그분들은 무슨 생각하냐면 아예 내가 돈만 주면 네가 알아서 하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발 빠르신 분들은 저희가 인감증명은 저희가 대리 못 떼요. 예, 법무사가 대리 떼시면 안 돼요. 예, 인감증명은 저희가 대리 못 떼고 뭘 뗄 수 있냐면 저 신분증 갖고 상속증명서면 뿐만 아니라 초본 같은 걸 다 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눈치 빠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의뢰인 보고 기본증명서 가지고 오시고요. 아버님 거 그 재적등본 싹 다 있으니까 그거 다 떼갖고 오라고 해도 4개 다 떼고 왔는데 딱 2개만 떼고 오시는 경우 있으면요. 또 떼갖고 오라면 되게 짜증내거든요. 그럼 뭐예요? 저희가 계속 가서 주민센터 가가지고 위임장 해가지고 저 신분증 4번 가지고 계속 써먹는 거예요. 예, 위임 받았으니까. 그 주민센터에 갈 때는 이제 막도장 같은 거 찍으면 돼요. 인감 같은 거 필요 없고 그래서 막도장으로 처리하면 되니까 앞으로는 등기 신청할 때는요. 무조건 신분증 4번을 다 예, 양쪽이면 양쪽 다 받아두시는 걸로 머릿속에다 세팅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등기신청서에 제출할 때 신분증 4번 언제 넣어요? 확인서면요. 네, 확인서면 빼고는 신분증 4번 넣는 경우 없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실무는 신분증 4번을 미리 받아두셔서 4번 제가 복사하는 데가 없어요. 그럼 뭐 해야 돼요? 그 사진 찍어갖고 제 핸드폰으로 보내주세요. 그럼 여러분들이 예, 출력해갖고 사용하시면 되니까 나중에 불안하시면 제가 사용하고 난 다음에 폐기하겠습니다. 그 말 한마디면 되니까 그렇게 받으셔서 일을 편안하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할 때마다 서류 뭐가 부족하니까 다시 보내주세요. 이러면 서로가 불편해요. 그냥 없는 서류 해갖고 싹 받아내시는 게 좋아요. 무조건 주민등록증 4번 받아둘 것. 매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4번에 보시면 가계도가 보이죠? 예, 본인들은 막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게 생각하시면 뭐냐면 가계도를 왜 그리냐? 저희 편하라고 그리는 게 아니에요. 예, 저희 등기 신청서 접수하게 되면 누가 이거 신청서 봐요? 등기관님이 보시죠. 예, 의뢰인은 저희한테 등기 신청하면요. 그날부터 닥달을 해요. 송금하는 순간부터 저희들을 닥달합니다. 아직도 등기 안 됐어요? 이렇게 합니다. 뭐 그렇게 어려워요? 예, 그분들은 좀 힘들게 해드려야 돼요. 기본 증명서부터 재적등록 한 번씩 다 떼보게 해야 돼요. 예, 얼마나 복잡한지.
이제 일부러 뺑뺑이 돌릴 때도 있어요, 제가. 좀 하네? 갑질이네? 일부러 뺑뺑이 돌려요. 아니, 그걸 제대로 못 되십니까? 오히려 제가 갑질을 하거든요. 약간 저희를 대우해 주시는 분들한테는 친절을 베풀 수는 있으나, 저도 누구네 집에 귀한 자식이잖아요. 예, 저한테 갑질하면 저도 같이 뺑뺑이 돌릴 거예요. 예, 그것도 수단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데, 이 가계도를 그리는 이유는 뭐냐면, 이게 상속증명서를 다 떼보잖아요. 그럼 상속인들이 그분들이 말했던 거랑 좀 다를 때가 있어요. 그리고 등기관 입장에서는 뭐예요? 저 서류를 눈으로 다 봐가지고 정리를 못해요. 그럼 저희가 우리 케이스 풀듯이 초안에 그려가지고 이렇게 그리면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요. 그럼 뭐 하겠어요, 저희가? 예, 가계도를 그린 거예요. 아버지, 어머니, 자식이 몇 명, 큰아들이 언제 결혼해서 언제 사망을 했고 자식이 누가 있다. 그럼요, 딱딱 돌아가신 분 나오고 상속 비율 바로 나오잖아요. 예, 그런 식으로 해갖고 정리를 해드리게 되면 등기관도 굉장히 사람인지라, 예, 그냥 상속증명서 휙 던진 거랑 가계도 넣은 거랑 틀려요. 예, 업무 차원에도 좋고 여러분들이 정리하기도 좋고, 흔히 말해서 그 가계도는 초안 잡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여러분들이 취득세라든가 채권 매입한다거나 서류 같은 거 정리하기도 되게 편해요. 예, 가계도를 정리해 주면 좋겠고, 가계도를 하나 작성해 놓게 되면요, 예, 편해요. 그래서 그거를 꼭 이렇게, 원래 필수 서면 아니죠. 예, 우리 규칙 46조에서 나오는 서류 아니에요. 예규에서 나오는 서류도 아니에요. 근데 사람과 같이 일하는 거라 저희가 집어넣습니다. 요것뿐만 아니라 뭐 매도인 매수인 많을 때도 지분 비율을 하면 복잡해지니까 그때도 저희가 채권 매입 뭐 이런 금액, 취득세 매입 금액까지 싹 다 이렇게 해서 따로, 예, 워드 쳐갖고 딱 넣어드리거든요.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예, AI 나오는 순간 여러분들은 이제 직업이 있는 거예요. 예, 아직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4번에 보시면 대략적인 비용이라고 제가 계속 얘기하죠. 예, 고지고대로 해주다 보면은 서류는 왕창 받고 머리는 쥐어터지는데, 예, 한자 읽어내기 힘든데 그분들은 가격을 후려치거든요. 대략적으로 불러주시고, 예, 원래 뭐예요? 백화점 세일할 때 어떻게 하던가요? 많이 올리고 깎아주는 척 하잖아요. 똑같이. 예, 일단 금액 부르고 뭐예요? 저쪽에서 어쩌게 뭐 저거 뭐 금액은 그때, 예, 깎아주시면 돼요. 조금씩 내어주시는 거지 처음부터 알아서 확 치고 그 다음에 내려가실 필요 없어요. 어느 정도 부르고, 그래서 원하시는 금액이 어떻게 되십니까? 거꾸로 물어보시는 게 협상하기도 좋고, 그리고 우리가 상속 등기하는 데 있어서 출장을 몇 번을 갔다 와야 되는지도 언급하면서 가격을 적정하게, 예, 정리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뭐 취득세 같은 경우도 이제 뭐 다르긴 한데, 취득세 같은 경우도 때로는 이제 감면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안들을 잘 보셔가지고 미리 체크를 하셔서 금액이 큰지라, 예, 미리 계산해갖고 대충 한 어느 정도 나오겠어요 이렇게 얘기해 놓으시면 그분들이 그때서야 돈을 준비하니까, 예, 그런 거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그 상담을 대충 제가 말씀드렸는데, 예, 상담은 오실 때 우리가 왜 그런 거죠. 오히려 회생파산 오시는 분들이요, 꾀재재하게 올 것 같죠. 아니에요. 호피 입고 와요. 네. 나 과거에, 비록 내가 꼬라지는 지금 이렇지만, 나 과거에 돈 좀 있던 사람이야. 번쩍번쩍하고 들어온 사람이 오히려 많고요. 꾀지지한 할머니가 와서 회생파산 신청할 것 같은데 임대차 집주인인데 세입자가 안 나가, 뭐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예, 그래서 이게 상황에 딱 봐가지고, 저는 이제 좀 하다 보니까 돈 냄새가 나는 사람이 따로 있더라고요. 예. 돈 냄새 나는 사람이 있어요. 예, 사람 봐가면서 돈을 주시면 돼요. 최근에 제가 지금 등기를 하나, 그 준비 서면 하나 쓰면서, 지금 울산을 지금 제가 가야 되는데, 출장을 가야 되는데, 울산에 가서 이제 판결 받아서, 화해 공고 결정이구나. 화해 공고 결정 받아서 이제 판결에 의한 등기를 신청하러 갈 거예요. 가처분은 이제 또 말소하는 사건에 갖고 2개를 들고 가는데, 저는 이제 비용을 원래 울산 가게 되면 우리가 당일치기는 아니잖아요. 예, 아침 일찍 내려가서 어쨌든 끝나고 서울까지 올라오는 데까지는 하루가 꼬박 걸리고, 꼬박 걸리는 건 둘째치고, 그 준비하는 과정에 있어서, 예, 여러 번 통화를 하고, 취득세도 서울에서 끊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예, 거기 지방자치단체랑 또 통화를 하고, 판결에 의한 소유권 등기는 이게 부동산 거래 신고가 아니잖아요. 뭐 받아야 돼요? 거민을 받아야 되잖아요. 지자체 가서 거민 도장도 받아야 되고요. 뭐가 많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뭐 주변에 법무사님들하고 얘기할 때는 제가 도대체 수임료를 얼마를 받을까요? 뭐 공과금 해봤더니 대충 보니까 한 100만 원 정도가 나오더라고요. 뭐 가처분 말소까지 하고 대략 많이 해도 130만 원 정도 나오는데 얼마를 불까요? 막 고민을 하다가 약속하기로 한 날보다 조금 늦게 연락을 드렸어요. 근데 미리 이제 그쪽에서 이제 안달이 난 거예요. 빨리 해줬으면 좋겠는데, 예. 제가 그 준비 서면도 해가지고 제가 그거 이기게 된 건데, 그래서 저한테 오히려 역으로 말씀하시더라고요. 법무사님 진짜 바쁘신 거 아는데 죄송하지만 200만 원이 안 될까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많이 불러주시는 거예요. 저는 갑자기 뜸들였잖아요. 제가 바쁜 거 아시거든요. 뜸들이는 사이에 200만 원이 튄 거예요. 생각보다 아니에요. 저는 한 150으로 150에서 좀 깎아줘야지 이 생각에 200만 원 보세요. 아니에요. 제가 DC해드려야지요. 그래서 150만 원에 받기로 하고 가기로 했어요. 여러분들도 그것도 스킬이에요. 예. 위로 치고 깎아주는 식으로 해서, 예. 그분들은 모르죠. 이거 안 들으면 안 되는데. 그러나 제 입장에서는요. 예.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같은 등기를 하더라도요. 어떤 사람은 아주 쿨하게 돈을 팍 바로 주시는 분들도 계세요. 아직 등기 제가 아무것도 안 했는데 바로 뒷날 탁 돈을 싸주시는 분들도 계시고, 저를 믿고 몇 천만 원을 탁 미리 취득세든 뭐 이렇게 미리 주시는 분들도 계시고, 당일 아침에 잔금 치르면서 저한테 통장에 돈 꽂아주시는 분 아주 천차만별이에요. 어떤 분은 뭐냐면 나중에 상업등기 배우실 텐데, 상업등기 같은 경우는요 법인에서 돈을 안 줘요. 법무사님들이 미수금을 되게 많이 깔고 계세요. 왜냐면 법인에서 나중에 계속 너랑 거래할 건데 세금은 내가 미리 줄 수 있는데 세금은 내가 미리 주는데 네 돈은 내가 나중에 지불해 줄게. 우리 회사 결제 시스템이 2주에 한 번이야. 예, 다른 건 다 줘도 저희한테는 안 줘요. 법무사 입장이 뭐예요? 한 50만 원 갖고 이거 지급 명령 할 수도 없고 이걸 갖고 어떻게 할 수도 없고 내용 증명 띄울 수도 없고 갈팡질팡하는 경우가 있는데, 의뢰인들이 쿨하게 빨리 내주시는 분들이 좋으신 분이에요. 그런 분들하고 쭉 가는데 미수금 쫙 깔아놓으면서 내가 안 준다고 하더냐 하면서 역으로 갑질하면 탁 끊으셔야 돼요. 예. 그래서 의뢰인을 봐가면서 가격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처음에는 안 나오는데, 예. 돈 냄새를 맡으셔야 돼요. 돈 냄새. 꼬장꼬장한 할머니는 절대로 돈 안 나와요. 깍지. 자, 여기까지 하고 저희 잠깐 쉴게요.